안녕하세요. 서울 아산병원 이비인후과 교수 안중호입니다. 평생 처음 어지럼이 생겨서 머리가 핑핑 돌고 정신이 없습니다. 물만 마셔도 토할 것 같고 혹시 이거 뇌졸중 아니야? 이러다 큰일 나면 어쩌지? 걱정을 하면서 유명한 대학병원에 진료 접수했더니 일주일 이상 기다려야 한다고 하네요. 어쩔 수 없이 어지럼 꾹 참고 기다리다가 명의로 알려진 의사를 만났는데 몇 가지 질문에 횡설수설하다 보니 답답해진 의사가 일단 검사하시고 다음에 오세요 란 말을 하면서 진료실에서 나가라고 합니다. 아니 내가 이 말 들으려고 여태까지 참고 기다렸나? 화가 날 수도 있겠죠. 물론 어디까지나 최악의 상상입니다. 그래서 이번 동영상에서는 어지러워서 병원을 방문했을 때 어떻게 하면 짧은 시간에 효과적으로 의사에게 나의 증세를 설명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원을 방문하기 전에 우선 나의 어지럼 증세를 다음 7가지 항목에 맞추어 정리해 놓으면 진료받을 때 훨씬 편합니다. 1번, 처음 생긴 어지럼인가? 이전부터 반복되는 어지럼인가? 2번, 어떤 식으로 어지러운가? 3번, 어지럼이 한번 생기면 얼마나 오래 가는가? 4번, 얼마나 자주 어지러운가? 5번, 어떻게 하면 어지럼이 생기거나 줄어드는가? 6번, 어지럼을 느낄 때 다른 증상, 예를 들어 두통, 시야 흐림 등이 동반되는가? 7번, 지병이 있는지, 복용하는 약들은 무엇인지. 지금부터 각 항목에 맞추어 그 의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번 질문입니다. 태어나서 처음 생긴 심한 어지럼을 대표하는 질환은 전정기관의 바이러스 감염으로 발생하는 전정신경염입니다. 그리고 이전부터 반복되는 질환은 이석증, 메니에르병, 편두통성 어지럼, 재발성 전정신경병증 등 다양하게 있습니다. 우선 1번 질문만으로도 하나의 질환을 찾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2번 질문입니다. 어지럼은 하나의 증상이죠. 귀 때문에 생긴 어지럼의 대표적인 증상은 내 주변이 빙글빙글 도는 듯한 회전성 어지럼입니다. 그래서 빙글빙글 돈다고 표현하는 분은 귀 이상으로 어지럼이 생겼다고 판단하고 그 밖에 몸이 가라앉는다, 붕 뜬 느낌이다, 눈앞이 하얘지거나 캄캄해진다 등등으로 표현하는 분들은 좀 더 신중하게 귀 때문에 어지럼이 왔는지 다른 이상으로 어지럼이 왔는지를 감별하게 됩니다. 다음은 3번 질문입니다. 정신 못 차릴 정도의 어지럼이 얼마만큼 지속되는지 역시 굉장히 중요한 정보입니다. 하루 종일 쉬지 않고 어지러운 대표적인 질환은 전정신경염이고 심한 어지럼이 수십 분에서 한두 시간 정도 지속되는 대표적인 질환은 메니에르병입니다. 만약 가만히 있으면 괜찮은데 고개를 돌리거나 움직일 때마다 잠깐씩 계속 반복해서 어지러운 분이 계시다면 이석증을 의심해서 해당 질환에 맞는 검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4번 질문입니다. 얼마나 자주 어지럼을 느끼는지 역시 중요한 정보입니다. 좀 전에 전정신경염은 태어나서 처음 느낀 어지럼이라고 말씀드렸죠? 나머지 질환들은 어지럼이 반복됩니다. 그런데 같은 질환이더라도 거의 매일 어지러운 분과 어쩌다 한번 어지러운 분은 치료 방법이 달라지게 됩니다. 거의 매일 어지러운 분은 어지럼이 반복되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해서 매일 약을 복용해야 하지만 1년에 한두 번 어지러울까 말까 하는 분은 쓸데없이 약 드시지 말고 어지럼이 일어난 그때만 약을 드시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겠죠. 다음은 5번째 질문입니다. 세방고리관의 이석이 탈출해서 어지럼을 일으키는 이석증은 고개를 돌리거나 움직일 때마다 잠깐 어지럼이 반복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환자에게 주무시면서 고개 돌릴 때도 어지럽냐고 질문을 합니다. 이 경우는 가만히 있으면 어지럽지 않습니다. 반면에 전정신경염이나 메니에르병 같은 경우는 쉬더라도 어지럼이 멈추지 않습니다. 나이 드신 어르신 중에서 고개를 들거나 숙일 때마다 어지럼이 있어서 병원에 오시는 경우가 있는데 경추뼈 사이를 통과하는 척추동맥이 목 디스크나 목뼈 관절의 퇴화 등에 의해서 고개를 들거나 숙일 때 순간적으로 눌려서 머리에 가는 피해 양이 줄어들어서 어지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6번째 질문입니다. 한쪽 관자놀이 혹은 뒤통수가 지끈지끈하는 편두통은 전정기관에도 영향을 미쳐서 편두통성 어지럼을 일으킵니다. 환자는
편두통과 어지럼이 비슷한 시기에 발생하거나 예전에 편두통을 심하게 앓았지만 현재는 두통은 없는데 반복되는 어지럼만 남아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메니에르병은 본격적인 어지럼이 생기기 전에 귀가 꽉 막힌 듯이 먹먹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전정기관의 뇌림프액이 부풀어 오르다가 터지면서 어지럼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어지럼과 자주 동반되는 다른 증상들을 말씀해 주시면 진단에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고혈압, 당뇨 등 질환이 있는지, 내가 요즘 들어 먹는 약들은 무엇인지 진료보러 오시기 전에 약 목록 리스트를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비특이적으로 어지럼을 일으키는 약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립선 비대증으로 드시는 약은 많은 분들에서 어지럼을 일으킵니다. 간혹 드시는 약을 봉지째 가져오시는 분들이 계신데 약들이 서로 비슷비슷하게 생겼기 때문에 약만 봐서는 무슨 약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으로 내 처방 약물 리스트를 촬영해서 가져오시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이상으로 어지럼 때문에 이비인후과를 방문할 때 미리 생각해서 정리해 놓으면 진료에 도움이 되는 7가지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각각의 어지럼증에 대해서는 제 이전 동영상들을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동영상은 제가 동료 교수들과 출간하는 한 권으로 파악하는 어지럼증의 모든 것 책의 내용 일부를 가지고 제작하였습니다. 이 책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는 책이 발간된 이후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 동영상이 어지럼의 진료에 작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고 즐거운 하루 되세요.